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정보론도 아주 쉽습니다. 간결의 미약, 탑만 팍팍 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직업정보 수집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수집할 때입니다. 먼저 정답 체크하면요,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문제 많이 나오는데 많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함정에 걸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함정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함정은 뭐예요? 수집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활용. 그렇지. 자료는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쓰니까 모두 별도로 보관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낌이 파고 와요. 이건 상식적으로 인문학적 내용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려요. 하지만 직업정보에서는 직업정보에 수집할 때는 쓸데없는 건 다 버려라 이겁니다. 쓸데없는 거 다 버려라. 별도 보관이 아니라 폐기다, 폐기. 그래서 모든 쓸데없는 자료는 폐기한다. 다시 합니다.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수집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을 활용한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자료는 즉시 폐기한답니다.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도 그냥 폐기가 아니에요. 즉시 폐기한다. 여기서 또 살짝 꼬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한다. 왠지 또 그럴듯해요. 또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가 아니라 즉시 폐기입니다. 즉시. 이 한 꼭지 빡 잡으시기 바랍니다. 42번 가보시죠.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빵을 굽는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했다면 판매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빵원으로 구분했다. 이거 포괄적 업무죠. 포괄적 업무. 포괄적 업무 뭐예요? 포주, 채생, 주된 직무, 차상급 직무, 생산 업무 이 순서대로 직업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빵원으로 분류했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생산 업무죠. 생산 업무. 생산 업무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생산 업무다라고 보고요. 아주 쉽습니다. 43번 가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통계 간행문이 아닌 것은 고용동향분석입니다. 고용동향은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발행하는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게 뭐예요? 고용동향분석이다. 이거 한 줄만 외우면 됩니다. 고용동향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쉽게 외워도 되고요. 뭔지 모르지만 고용 동향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요. 고용 동향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또 나는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잔다르크파, 잔대가리파야. 나는 그냥 답만 외울 거야. 정답 4번이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 완전주의 학습법. 완벽주의 학습법, 진해 학습법, 세대가리 학습법, 조진스키 학습법, 게뚜레이 학습법 이런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통계 간행물, 직업능력개발 통계연구, 고용보험 통계연구, 그냥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또 노트 정리해서 그냥도 아니에요. 노트 정리해서 외워요. 이거 다 필요 없이 시간 낭비 조진스키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온 걸 뭘 외워요? 아무 쓸데없는 걸 뭐하러 헛공부를 해요? 헛공부하고 또 어렵대? 뭘 어려워요? 정답 4번이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뭐 쉽게 익히십시오. 헛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시대고사, 에드왈 그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짓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44번 가보시죠. 워크넷 인재정보 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학력은 전체, 고졸 이하, 대졸은요. 대졸은 2, 3년으로 구분하고 4년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세분화되었습니다. 대졸 2, 4년이 아니라 대졸 2, 3년, 대졸 4년 이렇게 세분화시켰다. 두 가지로 나눠졌다. 이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45번 갑니다. 한국직업사전의 제공 정보 중 직무기능 DPT죠. 데이터 피플싱 1980년대 발음했죠. 데이터 피플싱
요즘 발음은 아주 빠다치를 많이 합니다. Little people thing 이렇게 해서 아주 빠다칠 발음이죠. 그래서 자료와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자엽교 종조분 종조분 똥을 자엽교 다리에서 설정제와 함께 버리자. 이게 그 문제입니다. 사람역이죠. DPT니까 이게 자료고요. 사람이고요. 띵 사물이죠. 자엽교, 자문, 협의, 교육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순서들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할 때는 교육하는 사람이 대빵이죠. 근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자문하는 사람이 대빵할 수 있죠. 그래서 위계 질서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능은 유계적 관계, 유계 질서가 명확한 활동이다. 웃기지 마라.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진짜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진짜 치사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집불통자. 아직까지 성격 못 고신 분들은요. 병원 가봐야 돼요. 병원. 46번 합니다. 워크넷 구인 쭉 나옵니다. 또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쉬워요. 정답 4번. 구인 배율 항상 강조했죠. 구인 배율이니까 구인이 앞에 온다. 구인이 앞에 와요. 구인 나누기 구직이다. 구직이 아니라 구인이 앞에 오죠. 곱하기 100이 있다 없다. 곱하기 100이 없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47번 가보시죠. 또 남았네요. 징그럽게 나와요. 아주 틀린 것을 이런 문제 아주 해설하기도 짜증나요. 너무 많이 나와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이다. 여러분도 아주 설명 듣기도 짜증날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기술 나오면 짜증나지 않나요? 아유 정말 지겹기도 또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48번 합니다. 여기도 또 나왔어요. 쉽죠. 각 생산 주체의 산업활동. 산업활동치가 써있네요. 산업이니까 답이 뭐예요? 산업이겠죠. 너무 쉽잖아요. 49번 갑니다. 한국표준직업분리에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요. 포괄적 업무 앞에 설명드렸죠. 포주, 채생. 주된 직무 우선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원칙, 생산 우선원칙.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다시수체. 다수 직업일 때는 시간 우선, 수입 우선, 최근의 직업 순이다. 그래서 시간은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50번 갑니다. 직업정보 조사를 설문지 작성법입니다. 틀린 것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감한 질문은 앞에 배치한다. 민감한 질문 앞에 배치하면요. 짜증나요. 왜? 민감하니까 예민해지니까요. 설문지 작성 안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질문은 앞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뒤에 배치한다. 라고 보고요. 51번 갑니다. 흥미 이용의 항목.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죠. 기록 좋아하고요. 계산 좋아하고요. 사무 좋아하고요. 현탐의 사정관, 관습형이죠. 도서관, 사서, 은행, 원에 해당하는 사회형이 아니라 관습형에 해당하죠. 사회형은 사람 관계, 대인 관계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52번 가보시죠. 직업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되어야 해요. 근데 구직시예요. 구직시 면접을 보는데 나이가 몇 살이죠? 개인정보입니다. 학력은요? 개인정보입니다. 취업 안 돼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면 취업 안 된다. 그래서 구직시가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나머지 버리면 되고요. 공부 이렇게 쉬울 수 있나요? 빨리 시험 보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말이죠. 합격이거든요. 53번 갑니다. 민간 직업 정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객관적 기준 나오면 벌써 공공이죠. 자객, 체포, 민간, 자의적, 공공, 객관적이다. 전체 산업 공공이죠. 54번 가보시죠. 다음은 어떤 기술? 이것도 뭐 서비스 거저먹기죠. 숙련 기능을 가지고 숙련 기능만 나왔죠. 숙련 기능만 나오면 기능사죠. 숙련 기능과 기초 직무 능력, 기초가 나오면 산업기사고요.
공학적이란 말이 나오면 기사고요. 최상급 직능 수준이 나오면 기능장이겠죠. 고도에 나오면 기술사고요. 55번 갑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산업기사 용시 요건, 응시라는 종목에 속하는 동인 및 유사 직무에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버리고요. 꼭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 외우고 공부 어렵다는 사람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56번 또 나왔죠. 지겹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쇄물 참여도. 참여 인쇄물을 A4 용지. 보고 듣는 건 수동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수동이다. 시청각 비용, 시청각 빔 설치하려면 비쌉니다. 고고요. 접근성은 제한적이다. 57번 갑니다. 고용안정사업중 고용조정시용.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고용지원조하고 또 이거 외워요. 이거 외워봤자 공부한 거 아니에요. 쓰레기 먹는 거예요. 위약 효과죠. 시간 낭비하고 쓰레기 먹고 건강 해치고 뭐하러 이런 걸 헛발질해요. 아, 교대제 전환. 교대제는 뭐예요? 교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2교대다. 그럼 한 사람이 오전 근무, 한 사람이 오후 근무. 일자리가 2명이 된 거죠. 이건 고용이 2명이니까 고용이 창출된 거죠. 그래서 교대제는 고용 창출이다. 고용 안정이 아니라 고용 조정이 고용 조정이 아니라 고용 창출이다라고 보고요. 58번 갑니다. 이것도 또 나왔냐? 지겹게 나와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 적용 원칙이 틀린 것은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큰 분류, 대분류를 먼저 분류하는 겁니다. 대분류를 뭐라고 그래요? 최상급 분류라고 하죠. 대분류, 최상급 분류를 먼저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내려간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전체로 다 나와요. 생산 단위는 산업뿐만 아니라 투입물 같은 경우를 함께 고려하여 당연히 고려한다. 뭐 동일 단위의 제조원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파악하지 않고 제조 활동으로 분류한다. 별개 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별개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또 삑살이죠. 또 공공 및 집중 나옵니다. 활동을 수행한 정부기관 그 활동의 성질 때 분류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59번 갑니다. 워크대 제공하는 학과 사실요. 이런 거 사실 안 해도 돼요. 왜? 개별적으로 문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체크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쉬워서 한번 또 설명해드렸습니다. 59번 갑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워크넷입니다. 워크넷에서는 학과별 취득 자격은 민관과 국가 자격을 함께 제공한다. 민간 정보를 제외한 국가 자격만 제공한다. 웃기지 마라. 워크넷은 민간, 국가 함께 제공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65 갑니다. 직업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냥 보면요. 이 문구가 아주 찰지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정보의 기능. 왠지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지만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흥미를 뭐라고 그래요? 흥미 알아볼 때 흥미 검사, 적성 검사, 가치 검사, 검사입니다. 즉 이것들은요, 이것들을 파악하는 건 심리 검사입니다. 심리 검사. 심리 검사의 주기능입니다. 직업 정보의 주기능이 아니라 심리 검사의 주기능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 정보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뭐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20점은 가을에 감나무의 감처럼 까치밥을 남겨놓는 그런 아름다운 상담사의 미덕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농 네 번째 과목도 딱 떨어집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61번 가보시죠. 소득정책 나왔네요. 소득정책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필립스 곡선이 떠올라야 됩니다.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은 뭐예요? 물가와 실업을 조율하는
곡선이 필립스 곡선이다. 즉 물가와 실업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행정적 관리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행정적 기능이 무관하다. 무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죠. 절감과는 관계가 없다. 62번 가보시죠.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 노동조합 조합원의 증가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향상되나요? 딱 봐도 거리가 멀죠. 상식입니다. 63번 가보시죠. 여기서 잠깐 또 잔수 한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하고 또 이거 외우는 사람 아주 조진스키 공부 방법입니다. 63번 가보시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었다 이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의 수입이 올라갔어요. 그때 노동수의 탄력성은 올라가고 안 잘린 거예요. 잘린 게 아니라 안 잘렸으면 뭐예요? 기업이 주물딱주물딱 못하는 겁니다. 왜 주물딱주물딱 못해요? 노동조합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주물딱주물딱 못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비탄력적이다. 64번 갑니다. 다음 중 노동공급 탄력성,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 하여튼 노동공급 나오면 무조건 정답 4번 모두 답입니다. 4번 모두 답입니다. 뭐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모두 답이다. 노동공급 나오면 모두 답이다. 한 번 더 갑니다. 키워드 노동수요의 탄력성 나오면 답이 0.5예요. 노동공급의 탄력성 나오면 답이 1.5예요. 노동수요의 탄력성에서 10%, 20% 나오면요. 10%, 20%는 쉽죠. 10%, 20%는 10% 나오면 이때는 탄력성이 2입니다. 10%, 20% 나오면 2고 길게 나오면 0.5고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1.5고 노동공급과 관련된 건 모두 답이고 인적 자본 투자 나오면 모두 답이고 이런 것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점수 꽁으로 먹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잠깐 믿음 천국 불신족인데 불신족 혹시 제가 시험 볼 때 받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신족, 불안지옥, 개미지옥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합격입니다. 믿어야 행복입니다. 믿어야 천국입니다. 65번 가보시죠.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종업원들이 우리사주 받는 거예요. 우리사주 받으면 직장 오래 다닙니다. 왜? 좋은 회사니까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직장 오래 다닌다. 66번 갑니다. 베버리지 곡선. 베버리지 곡선은요. 실업과 결혼 곡선입니다. 실업, 결혼 곡선이라고 하죠. 실업, 결혼. 즉 결혼 수가 몇 명이고 실업 수가 몇 명이고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요.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구조적 실업이죠.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그래서 베버리지 곡선에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해결하기가 어렵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실업이 무엇이다? 구조적 실업이다. 67번 갑니다. 다음 그림 이것도 어려운데 천만 말씀 만만해. 꼭 가게 무지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똑같이 나오거든요. 한계 소요 비용 이런 거 몰라도 돼요. D와 S 무슨 유행가 가사 있는 내 이름은 D 이런 하여튼 유행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임금과 고용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의 독점이다. 시장의 독점이면 갑질하는 거예요. 기업주가. 갑질하니까 임금은 뭐예요? 최고 싸게 주겠죠. 또 고용량은 사람들 많이 안 뽑겠죠. 빡세게 부려먹으려고. 고용량 작고 임금 최고 준다. 최고 적게 준다. 이겁니다. 왜? 수요 독점이니까. 갑질하니까. 답 나왔죠. 너무 쉽죠. W, M, E, L. 아주 쉽고 정말 미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또 분석하면 미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치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잔소리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도 지겨울 거예요, 잔소리. 하지만 해야 돼요. 왜냐면요, 잘 안 믿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가장 좋은 데 뭐죠?
비즈니스석 딱 타서 다 구경하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렇게 금방 가기 싫어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비즈니스 하면 좀 그런다. 하여튼 예를 들면 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달리기 하면서 갈 거예요. 도로에 들것도 보고 코스모스도 보고 해바라기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이런 거 다 저 분석하면서 갈 거예요. 가다 죽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쉽게 가십시오. 재밌게. 68번 갑니다. 내부 노동시장입니다. 내부 노동시장 끼리끼리 시장이에요. 끼리끼리 어떤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기업의 특수적 인적 자원이 있어야 끼리끼리 된다. 69번 가보시죠. 노동정책에 제대로 가는 설명 중 틀린 것만 보면 됩니다. 소득정책 나왔네요. 소득정책은 뭐라겠어요? 필립스 곡선이다. 필립스 곡선은 뭐라겠어요? 물가와 실업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와 실업과의 관계를 알아보신 것이다.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겠더니 실업자가 들고 실업을 잡으려겠더니 물가가 늘고 이 새끼를 잡으면 이 새끼가 지랄하고 이 새끼를 잡으면 이 새끼가 지랄하고 서로 왼수관계 대체관계더라. 이게 필립스 곡선 아니에요.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위한 정책이다.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물가와 실업을 조율하는 정책이다. 이것이 무슨 정책이다? 소득 정책이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70번 가보시죠.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냅니다.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분야는 서비스함이 가장 크죠.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융이죠. 금융. 은행 파업하고 증권회사 파업하고 백화점 파업하고 이러면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죠. 그래서 그렇구나. 딱 떨어지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71번 갑니다.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그래프가 더 편해요. 그래프 노동 공급 곡선이죠. 우하향한다. 그래서 임금이 많을수록 노동 공급량을 늘린다.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크다. 대체 효과가 크다는 건 계속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일을 선택한다. 그럴 때 노동 공급은 감소, 계속 증가시키겠죠. 이참에 돈을 더 벌고자 노동 곡선은 후반 곡선한다. 웃기지 마라. 계속 우상향한다. 라고 72번 갑니다.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로 이거는 인문학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인문학으로 접근하면 자꾸 복잡해져요. 그냥 경제 원칙이에요. 경제 원칙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꾸 인문학 내 생각으로 하면 미쳐버려요.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을 제한했다는 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또는 일을 잘렸거나 그래서 일을 잘려서 비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떡공장이죠. 떡공장 갔단 말이에요. 떡공장 가면 떡공장의 임금이 받다가 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떡공장 임금이 내려가더라. 이게 무슨 효과예요? 파급 효과죠. 그래서 이거는 파급 효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파급 효과. 옳은 것은 뭐예요?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임금, 즉 떡공장의 임금은 내려갈 것이다. 파급 효과. 왜? 얘들이 일을 안 하고 잘리고 또는 알바들이 일로 오니까. 쉽게 이해됐죠? 인문학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인문학을 분석하면 미쳐버리게 어려울 겁니다. 그 말 같고 그 말 같고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지 마세요. 그런 갭이다. 이론인가 보다. 경제 원칙인가 보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는 답만 맞추면 된다. 73번 갑니다. 다음 중 임금 교섭 이전의 노동조합의 전략. 이것도 쉬워요. 이런 거 나오면 의외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석하려고 그랬어요. 분석하려고 그래요. 분석하지 마세요. 쉬워요. 재고의 비축. 재고의 비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하겠죠. 생산공장 이전. 이건 누가 해요? 기업이 하고 있죠. 노동조합이 생산공장을 이전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A, D 빼봐요. 답이 뭐예요? PC 여기네요. 너무 쉽죠. A, D는 기업이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꾸로 또 이걸 외우는 사람 안 됩니다. 74번 갑니다. 직업 탐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업 탐색 비용은 구직활동을 위해 수입한 교통비 통신요금 등의 직접적 비용 플러스 기회비용이죠. 여기에 내가 투자하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은 상대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심리적 비용도 들어가겠고 뭐 다른 거를 또 포기한 대가의 비용도 들어가겠고
그래서 포기한 대가의 비용이 기회비용이니까요. 직접 비용 플러스 기회비용까지도 들어간다. 75번 갑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 이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기업의 산재 위험에 대한 부독적 해이는 산재보험에 의해서 감소된다. 산재보험 들어놓고 산재보험 탐험하려고 가짜 환자가 생길 수 있죠. 가짜 환자가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에서 감소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겠죠. 76번 갑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서 수익관세를 인상했어요. 수익관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내부에서 끼리끼리 시장이 강화되겠죠. 끼리끼리 시장이 강화될 때 노동조합 체력도 강화되겠죠. 그래서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이거는 조직률을 강화시키는 요인이겠죠. 강화시킨다, 상승시킨다. 77번 합니다. 다음 표 실업률 이거 나오면 우리 할렐루야죠. 실업률 계산 뭐예요? 실업률 계산 딱 나오면 경실이다. 경실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근데 없네요. 실업자 수도 없네요. 당황하셨어요? 라고 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우리 이론수에서 많이 했던 총인구가 있고요. 총인구는 또 뭘로 가요? 생산 가능 인구가 있죠. 생산 가능 인구로 간다. 생산 가능 인구도 15세 이상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뭐예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다. 경제 활동 인구는 다시 뭐예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다.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총 인구는 5천 명이네요. 15세 미만 인구가 1,000명이네요. 15세 이상 인구인데 여기는 미만이니까 생산 1,000명에서 미만이 1,000명이니까 여기는 몇 명이에요? 4,000명이 되겠죠. 산수죠. 4,000명이다. 나왔네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800명이래요. 여기가 4,000명이니까 여기가 플러스하면 뭐예요? 3,200명이죠. 나왔네요. 취업자 수가 3,000명이래요. 그럼 여기가 3,200 더하기 8,000명이니까 여기는 답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6.25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업률 공식 나오고요. 또 이론수에 매였던 큰 틀의 루트 키를 만들어서 그대로 숫자만 대입하고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기 사용법 아시죠? 분자부터 누른다. 그 다음에 나누기, 분모 누른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다. 아주 친절한 김덕기입니다. 78번 가보시죠.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서 구직활동을 단념했다. 단념한 거 실망해서 단념했다. 실망 노동자 가설이다 라고 보고요. 실망 노동자 가설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비경제 활동 인구죠.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다. 79번 갑니다. 독점 상품 시장과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균형 고용 조건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나오죠. 이윤 극대화 공식은 뭐예요?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찌점할 때다. 즉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금과 한계 수입 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고요. 기업의 균형 조건은 임금과 해협 수준이 일치할 때다. 그래서 이는 균형 조건, 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다. 파악하시고요. 80번 갑니다. 다음 중 연공급 제도, 연공급 공무원 철밥통입니다. 아닌 건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전문 기술 확보가 용이하지 않죠. 그냥 계속 철밥통 그냥 정년 퇴직할 때 있으니까요. 자리만 잡고. 그래서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건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게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고 본다. 능력급에 해당한다. 능력급, 능률급 다 같은 말입니다. 노동시장 포인트만 잡으면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노동관계 법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운전면허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포인트 잡아서 내 것을 만들고 아름다운 공부 방법, 아름다운 합격의 길 여러분 것입니다. 그 길 지금부터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81번 가보시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만 봐야 됩니다.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주 애매한 표현이죠. 근데 그냥 불법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불법자 이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불법자였던 사람이 고용 적용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합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된 날이 아니라 합법된 날, 즉 적용 대상자가 된 날은 뭐예요? 합법이 된 거죠. 적용 대상자가 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된 날이 아니다. 이런 말장난을 조심해야 됩니다. 법규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 숨은 그림을 못 잡으면 아주 골 때려져요. 골 때리는 그녀들 정말 너무 열심히 뛰잖아요. 힘들죠. 근데 힘든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없으면 안타까워요. 대가는 뭐예요? 골을 넣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힘만 들면 정말 골 때려져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포인트를 못 잡으면 골 때려져요. 이 골이 뭐예요? 골이 우리가 말하는 인지죠, 인지.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죠, 대가리. 대가리 깨져버려요, 잘못 공부하면. 그러니까 고용된 날이 아니다. 적용 대상이 된 날이다. 합법된 날이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쉽습니다. 골 때리지 않으려면 버려야 돼요. 다 분석하면 골 때려집니다. 82번 가보시죠.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애에 관한 설명 쭉 나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우수기관을 인정하는 건 누가예요? 고용노부 대빵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애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다. 이렇게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애매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그냥 고용센터는 친근하잖아요. 고용센터장 이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83번 가보죠. 제가 83학번인데 83번 아주 친근감이 있네요. 근로기준법상 여성연수장을 관한 설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봐야죠.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라도 고용노동장관에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다. 뻔이다. 83번 갑니다.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노동시장론에서 사업자의 쟁의행위 보면 사업자의 쟁의행위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뭐 있어요? 직장 폐쇄가 있죠. 그 다음에 재정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대체 고용이 있죠. 이 세 가지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쟁의행위를 볼 수 없는 거. 직장 폐쇄 여기 들어가지? 이러면 또 낚싯줄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직장 폐쇄는 사업자의 쟁의 행위는 되지만 헌법으로 보장은 안 돼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면 맨날 직장 폐쇄하게 해요. 데모하면 직장 폐쇄, 데모하면 직장 폐쇄. 그래서 그러면 뭐 노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직장 폐쇄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는 않았다. 한 꼭지 빡 잡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카페에도 질문 많이 오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이거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해결 팍 됐으리라 미션입니다. 85번 가보시죠.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거 법령 외우는 사람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봐야죠. 관계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에 관계 법률에 따랐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예요? 당연히 차별에 해당하지 않죠. 왜 안 와요? 관계 법률에 따랐으니까요.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풀 수 있습니다. 국어 문제지 국어 문제. 이제 끝나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미치겠죠. 얘도 보고 싶고 얘도 보고 싶고 얘도 보고 싶고 미칠 겁니다. 왜 미칠까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옛날부터 이런 거 외우는 습관, 잘못된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은 학습에서 고쳐진다. 이게 행동주의죠.
고쳐야 돼요. 혀를 깨물어야 돼요. 아, 잘못했을 건 고쳐야지. 보면 바이러스라겠어. 바이러스를 내가 왜 먹어? 마스크 세워서 버리자. 보고 싶은 사람 혀를 깨보세요. 86번 갑니다. 남녀 고용 어쩌고 저쩌고 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포함한다. 이거 뭐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죠. 87번 갑니다. 고용보험법 심사, 재심사. 고용보험에서 심사하고 재심사는 대부분이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해요. 피부보험 자격, 보험을 받을 자격을 내가 왜 못 받아? 나 이의제기하고 싶어. 내 거 왜 상실해? 이의제기하고 싶어. 이런 거죠. 취득 상실 심사, 재심사에 해당한다. 88한 문제 88번으로 가보실게요.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근로개혁기간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개혁기간 넣는 거 아닌가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너는 1년 계약, 너는 2년 계약, 너는 3년 계약, 너는 4년 계약 이렇게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89번 갑니다. 이거 법령 바뀌었죠? 바뀌어도 뭐 바뀌나 마나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로자 직업,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평생이죠.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재외1호금이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외1호금 A가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가 B라는 학원에다가 어떤 뭐 직업상담사 강의를 의뢰했단 말이에요. 의뢰했어요. 근데 B라는 학원이 문짝이 잘못돼서 문짝이 다쳤단 말이에요. 훈련생이.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집니다? B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원칙적으로는 A 고용노동부를 위탁자라고 그래요. 위탁했으니까요. B 학원은 받았으니까 수탁자예요. 재외 1억 오면 근로자가 훈련받다가 재외 1억 오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는 위탁자가 주는데 수탁자 잘못일 때는 수탁자가 준다 그렇습니다. 수탁자 기책사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구상권 행사하기 전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수탁자 자신이 책임지니까 뭘 구상권이에요. 수탁자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 이 내용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90번 갑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주도적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삑사리겠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삑사리다. 이거 직업정보나 노동관계 법규에서 많이 나옵니다. 국가 주도 정부 주도 나오면 무조건 삑사리다. 그래서 아닌 거니까 정답이 2번이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뭐예요? 버려야죠. 191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법이 개정됐어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없고요. 정답은 90일이 정답입니다. 90일 이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문제라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10일까지 가능하고요. 일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가능하고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 중에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92번 가보시죠.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운수업 나왔네요. 운수업, 부동산, 운수업, 임대업은 10죠. 100분의 6이겠죠. 93번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국민평생이죠. 근로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훈련교사를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교사 교육할 때 직장 바꾸세요. 이런 거 훈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직 훈련 과정은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훈련 목적을 물어볼 때는 뭐예요? 훈련 목적은 양전향이다. 착한 양이 남한으로 전향했다. 양전향, 양성훈련, 전직훈련, 향상훈련 이거는 훈련 목적입니다. 훈련 방법은 뭐예요? 훈련 방법 우리도 뭐 공부해 원격훈련, 뭐 혼합훈련,
또 뭐 현장 훈련 이런 거 있죠. 이건 훈련 방법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전직 과정은 아니다. 또 문제만 보고 양전양 교직은 아니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많이 계십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직 들어갑니다. 전직이 아니다. 어떤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 여기서 한 번 더 잔소리 갑니다. 문제를 꼭 잘못 읽어보세요. 잘못 읽어버려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문제를. 특히 법규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문제 안 읽어보고 교직이네 딱 찍어 나오면 나중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 문제를 잘 읽어보자. 이 문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4번 가보시죠. 남녀평등 어쩌고 저쩌고 법에 법률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근로 여성의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성 보호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 여성의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포인트 잡으시고요. 95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가 중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대부분 누구예요? 형사다. 예를 들면 형사가 왔는데 간첩이 내려왔어요. 간첩이 막 잡으려고 막 잡아야 되는데 형사가 잠깐 나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간첩 놓칩니다. 그럴 때는 휴게, 휴일. 나 휴일이라 못 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96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헌법상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증진은 사회적 방법입니다. 적정 임금은 돈이죠. 경제적 방법입니다. 답이 사회적 경제적 방법이다라고 보고요. 97번 가보시죠. 고용정책기본법상 실업대책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면요. 실업자로 보는 무급취직자는 실업자입니다. 실업자의 정의. 무급취직자는 6개월입니다. 3개월은 너무 짧아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시간제를 말한다. 3개월 아니고 6개월이다. 58번 가보시죠.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고용보험 구직자를 지급받고 고용보험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직 후 직장을 이직한 후 즉시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나오면 지체 없이 답이다. 99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 구인자로부터 근무직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지금 구인자가 아니라 응무자는 응모자로부터 응모한다고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인자가 아니라 응모자다.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말장난입니다. 100번 갑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 관한 설명에서 고령자 인재은행은요 쉽게 말해서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상담사 과정을 만들어서 뭐 훈련하고 뭐 기술 훈련을 하고 이거 안 됩니다. 뭐 문제가 복잡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무료 직업 뭐 비영리 뭐 이런 거는 자꾸 분석하면요 친해요. 분석할수록 대가리 꼬여요.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낚시하신 분 계시구나. 낚시할 때 배를 타죠. 배를 타면 이제 이렇게 줄을 쭉 넣어서 이렇게 줄을 당기는 낚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옆 사람하고 꼬였네 낚싯줄이요. 꼬여면 아주 낚싯줄이 미쳐버려요. 이거 풀고 있으면요 낚시간 다 잡아먹어요. 가장 간단한 건요 줄 끊으면 돼요. 줄 끊어서 이거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줄 이거 풀다가 미쳐버려요. 그냥 버리고 새 줄 엮어서 고기 잡는 게 제일 완빵해요.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낚싯줄 끝까지 분석해요. 풀라고. 그러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2시간 동안 낚싯줄 풀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 분석해서 외워요. 이거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어렵대요. 왜? 꼬이거든요. 버려요. 낚싯줄 꼬이는 거죠. 버린 다음에 고령자 인재은행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안 하는구나. 끝. 아름답고 맛있고 딜리셔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합격은 이미 보장됐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 믿으면 합격이죠. 믿으면 합격이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